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과 경제적 자유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익숙한 고국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한 평범한 직장인의 현실적인 재테크 고민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한국에서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처럼 해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공감과 작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하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경제적 안정이라는 목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18년 캐나다라는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제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짙은 불안감이 공존했습니다. 한국의 친구들은 어느덧 직장에서 3년차, 4년차가 되어 대리, 과장으로 승진하며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다시 신입사원으로 출발선에 서야 했죠. 몇 년간 한국에서 모았던 돈은 학비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되었고 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 통장 잔고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뒤처지고 있다는 조급함.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아실 겁니다. 그 조급함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제 생애 첫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투자였죠. 다행히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율이 낮았고 대출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주식 시장도 화랑이었죠. 그 시기에는 적금보다는 무언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변했습니다. 처음 샀던 집을 팔고 분양받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이자율은 더 이상 낮은 금리를 이용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저축이 미덕인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계약을 마친 후 거의 반년 동안 저는 어떤 투자도 이렇다 할 저축도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게 한 영상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왜 연봉 1억을 벌어도 항상 돈 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그 영상의 핵심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우리 위에는 항상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존재하고 노동소득만으로는 자본이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시드머니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뛰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저축을 해야 한다. 사실 시드머니가 중요하다. 저축이 기본이다. 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이전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을 제 온몸으로 체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회사의 퇴직연금 매칭 프로그램 RRSP 매칭이었습니다. 제가 일정 금액을 제 월급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넣으면 회사에서 똑같은 금액을 추가로 넣어주는 제도였죠. 예를 들어 제가 매달 $100를 넣으면 회사에서도 $100를 더해 총 $200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좌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코 제 의지만으로는 모으기 힘들었을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돈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되어 스스로 수익을 내며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꾸준한 저축의 힘,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말입니다. 미래에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온다 해도 손에 쥔 시드머니가 없다면 그 기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설령 특별한 기회를 잡지 못하더라도 넉넉한 시드머니는 그 자체만으로 낮은 이자율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최소한 내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보이는 곳에 돈이 쌓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에 추가로 투자할 여력은 없습니다. 이미 제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을 받아 집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제 통장에는 놀라울 정도로 현금이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을 내고 나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빈 통장을 채워나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주식, 그 중에서도 TFSA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입니다. 캐나다에는 RRSP 외에도 TFSA나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FHSA처럼 세금 혜택을 주는 좋은 계좌들이 많습니다. RRSP는 먼 미래에나 찾을 수 있는 돈이라 당장의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TFSA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15일과 30일, 마치 적금을 붓듯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ETF를 사모을 계획입니다. 왜 하필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일까요? 솔직히 저는 어떤 기업이 미래에 크게 성장할지 예측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 없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예측이 빗나갔을 때의 위험 또한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한 회사가 흔들리면 제 자산도 함께 흔들리는 아찔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사는 밴쿠버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유망한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며 저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아직 20에서 3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자 그 회사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 주식을 샀더라면 어땠을까요? 제때 사고 파는 타이밍을 잡을 능력이 없는 평범한 저로서는 아마 큰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과 같이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은 비록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지는 않더라도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한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기록하고 공유해 볼까 합니다. 월급의 일부를 떼어 ETF를 사모으는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 스스로도 궁금합니다. 아마 10년 만에 은퇴를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나이가 들어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부모님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소수입니다. 그런 평범한 우리가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꾸준함과 성실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위험 투자가 주는 짜릿한 유혹보다 리스크는 낮더라도 안전하게 쌓아가는 지혜가 우리를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2025년 부자가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하고 싶지 않다는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없어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투자하며 시장의 흐름을 경험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분명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선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과 미래의 계획 위에 늘 평안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